이제 어머니 비위 맞추는 것도 힘들어.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러게요, 언니. 저도 이제 지치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순입니다. 올해 73이고요. 세 아들을 둔 평범한 시어머니예요. 남편이 일찍 사업을 성공해서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편이지만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 평범한 할머니죠. 방금 들으신 건 제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나눈 대화입니다. 새 며느리와 함께 지내면서 나름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제 앞에서 정말 효자예요. 어머니 편찮으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하면서 정성스럽게 챙겨주거든요. 막내는 좀 조용한 편이지만 워낙 착해서 뭐든지 묵묵히 해주고요.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 아들이 제 앞에서는 어머니 병원 모시러 갈게요. 라고 하더니 뒤돌아서서는 막내를 불러서 야, 네가 대신 가라. 나 바빠서 못 가겠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심한 걸 보게 됐어요. 둘째 며느리도 제 앞에서는 제가 요리할게요.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막내 며느리 혼자 다 하게 놔두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명절 둘째 날 밤이었어요. 첫째 부부와 둘째 부부가 거실에서 제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걸 방문 틈으로 들었거든요. 엄마 돌아가시면 재산은 우리끼리 나누면 되지. 막내는 어차피 몰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제 자식들한테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전혀 몰랐겠죠. 제가 모든 걸 다 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3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진짜 효가 뭔지 생각해 보게 되실 거예요. 이런 가족 갈등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정말 속 시원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럼 시작할게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시어머니 김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73세의 그녀에게는 이런 조용한 오후가 소중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새 아들과 며느리들이 자주 찾아와 주어서 외롭지는 않았다. 특히 요즘에는 추석 준비 때문에 며느리들이 더 자주 연락을 했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항상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며 다정하게 말했다. 막내 며느리는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늘 성실했다. 참 고마운 며느리들이야. 시어머니는 흐뭇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장을 보고 온 모양이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둘째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래, 고생했다. 뭘 사왔니?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추석 때 쓸 재료들이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둘째 며느리는 큰 쇼핑백 여러 개를 부엌으로 가져갔다. 둘째 아들은 시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편찮은 데는 없으세요? 괜찮다. 너희가 자주 와줘서 든든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몸조리 잘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기분이 좋았다. 역시 자식들이 챙겨주니 마음이 따뜻했다. 부엌에서 둘째 며느리가 냉장고에 장본 것들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잠시 후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잠깐 이리 와봐. 둘째 아들이 부엌으로 가자 둘째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추석 준비 진짜 귀찮네. 매년 똑같이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그러게.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그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지만 정확하게는 듣지 못했다. 다만 둘째 며느리가 뭔가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아마 힘들다는 뜻이겠지. 그럼 내가 도와줘야겠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려 할 때 둘째 며느리가 다시 말했다. 막내한테 미리 연락해서 도움 요청해야겠어. 어차피 그 애가 제일 잘하잖아. 그래, 막내한테 부탁하자.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조금 이상했다. 왜 자신들은 안 하고 막내에게 부탁하려는 걸까? 하지만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아마 막내가 요리를 잘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도 집에 왔다. 온 가족이 모이니 집안이 활기찼다. 어머니, 추석 준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째 며느리가 물었다.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뭐부터 시작할까? 저는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첫째 며느리가 말했다. 나도 나물 준비 도울게.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기뻤다. 고맙다 정말. 너희가 있어서 든든해. 그런데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언니, 내일 막내한테 미리 연락해야겠어요. 왜? 전 부치는 거 생각보다 힘들 것 같아서요. 막내가 손이 빠르잖아요. 시어머니는 이 대화를 들으며 약간 의아했다. 방금 전에 자신이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왜 벌써 막내 얘기를 하는 걸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아마 막내가 요리에 소질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식사 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추석 계획으로 이어졌다. 올해도 친척들 많이 오시나? 첫째 아들이 물었다. 그럴 것 같다. 작은아버지네도 오시고 고모네도 온다고 하셨어. 그럼 음식 엄청 많이 준비해야겠네요. 첫째 며느리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함께 하면 되지. 그때 둘째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그런데 막내는 언제 와요? 추석 이틀 전에 온다고 했는데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시어머니는 왜 하필 막내 얘기를 자꾸 하는지 조금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자 첫째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고맙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았지만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언니, 접시 좀 닦아주세요. 둘째 며느리가 말했다. 응, 알았어. 그런데 잠시 후 첫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생각보다 많네. 막내 며느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할까? 그래요. 어차피 막내 며느리가 더 깔끔하게 잘해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조금 놀랐다. 지금 설거지하겠다고 나선 게 며느리들인데 왜 막내를 기다리려고 하는 걸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 아마 막내가 정말 설거지를 잘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봤다. 며느리들이 자꾸 막내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했지만 나쁜 의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막내가 워낙 성실하고 요리도 잘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며느리들이 다 착하니까 잘해주겠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르고 있었다. 며느리들이 추석 준비 대부분을 막내에게 떠넘기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도. 다음 날부터 상황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할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믿고 있었다. 그들이 정말 추석 준비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며느리들이 자꾸 막내 얘기를 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막내를 챙겨주려는 마음인지도 모른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어떻게 추석 준비를 도와줄지 기대가 되었다. 특히 첫째 며느리는 전 부치기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둘째 며느리는 나물 준비를 돕겠다고 했으니 정말 든든했다. 오전 10시경 둘째 며느리가 혼자 왔다. 둘째 아들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따로 오지 못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둘째 며느리가 밝게 인사했다. 그래, 왔구나. 고생했다. 아니에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준비 시작해야죠. 둘째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며 의욕적으로 말했다. 시어머니는 이런 둘째 며느리의 모습이 기특했다. 역시 착한 아이야.
어제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 전 부치는 것부터 해볼까요? 재료는 어제 미리 사두었으니까요. 좋다. 그런데 너 혼자 하기엔 양이 많을 텐데. 둘째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어머니, 사실 막내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저 혼자서는 좀 벅찰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조금 의외였다. 어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왜 막내를 부르려고 하는 걸까? 내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니? 아, 물론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힘드실까봐. 그리고 막내가 손이 빨라서 함께하면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뭔가 이상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래, 그럼 연락해봐라. 둘째 며느리는 즉시 막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막내야? 나 둘째 언니야. 지금 어머니 댁에서 전 부치기 시작하려는데 혹시 시간 되면 와서 도와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언니, 지금 갈게요. 고마워. 빨리 와줘. 전화를 끊고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막내가 곧 올 거예요. 그럼 재료부터 준비해 볼까요? 시어머니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둘째 며느리가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는데 왜 바로 막내를 부르는 걸까? 하지만 아직은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 30분 후 막내 며느리가 도착했다. 손에는 추가 재료가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부족할 것 같아서 재료 좀 더 사왔어요. 막내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게 인사했다. 고생했구나. 항상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막내 며느리는 바로 부엌으로 가서 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둘째 며느리는 막내 며느리가 재료를 정리하는 동안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올해 추석은 친척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그럴 것 같다. 너희들이 도와줘서 다행이야.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막내가 정말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 말이 조금 이상했다. 막내 며느리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왜 자꾸 막내 며느리 얘기만 하는 걸까? 부엌에서 막내 며느리가 말했다. 언니, 준비 다 됐어요. 시작할까요? 그래, 가자. 둘째 며느리가 일어났다. 부엌에서는 막내 며느리가 이미 모든 재료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다. 반죽도 미리 만들어져 있었다. 우와, 막내야 정말 빨라. 언제 이걸 다 준비했어? 둘째 며느리가 감탄했다. 금방 했어요, 언니.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의 손놀림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빠르고 깔끔했다. 반면 둘째 며느리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다. 언니도 도와주세요. 막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맞다. 내가 뭘 도와줄까? 야채 썰어주시면 돼요. 둘째 며느리가 야채를 썰기 시작했다. 그런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말했다. 막내야, 미안한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언니. 둘째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막내 며느리는 혼자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부엌 입구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둘째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막내 며느리는 혼자서 전을 부치고 야채도 썰고 심지어 사용한 그릇들도 바로바로 설거지까지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점점 이상해졌다. 둘째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화장실에 있는 걸까? 30분이 지나서야 둘째 며느리가 돌아왔다. 미안해, 막내야. 갑자기 배가 아파서. 괜찮아요, 언니. 거의 다 끝났어요. 둘째 며느리는 막내 며느리가 혼자 해놓은 일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막내야 정말 대단해. 이걸 혼자 다 했어? 아니에요, 언니가 야채 썰어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이 대화를 들으며 기가 막혔다. 둘째 며느리가 야채 썬 건 고작 5분이었는데 마치 자신도 많이 도와준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첫째 며느리도 도착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와, 벌써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둘째 며느리가 즉시 대답했다. 우리가 아침부터 열심히 했거든. 그죠, 막내야? 막내 며느리는 그냥 미소만 지었다. 시어머니는 이 장면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실제로는 막내 며느리가 거의 혼자 다 했는데 둘째 며느리가 마치 자신도 열심히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첫째 며느리야, 너도 고생 많겠구나.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시작인걸요. 오후에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 첫째 며느리가 도와줄까? 아니면 둘째 며느리처럼 또 막내 며느리에게 떠넘길까? 오후 내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번갈아가며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막내 며느리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 저녁이 되어 세 며느리가 모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많이 했네요. 첫째 며느리가 말했다. 맞아요. 우리 셋이 함께 하니까 금방 끝났네요. 둘째 며느리도 덧붙였다.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다. 셋이 함께 했다고. 실제로는 막내 며느리 혼자 거의 모든 일을 한 것 같았는데 막내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부엌 정리를 마치고 나서야 인사를 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고생 많이 했구나.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내일도 와서 도와드릴게요. 막내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의 일을 되돌아봤다. 뭔가 이상했다. 분명히 세 명이 함께 일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막내 며느리가 대부분의 일을 혼자 처리한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시어머니는 자신을 의심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본 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내일은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추석 하루 전 시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어제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봤다. 둘째 며느리가 30분간 화장실에 있는 동안 막내 며느리 혼자 모든 일을 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셋이 함께 했다고 말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다. 시어머니는 마음먹었다. 오전 9시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오늘은 본격적인 추석 준비를 해야 하는 날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첫째 며느리가 활기차게 인사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둘째 며느리도 의욕적으로 말했다. 시어머니는 이런 며느리들의 모습을 보며 어제 자신이 너무 의심을 했나 싶었다. 오늘은 정말 열심히 도와줄 것 같았다. 좋다. 그럼 역할을 나눠볼까? 뭐부터 할까? 저는 나물 무치는 거 할게요. 첫째 며느리가 말했다. 저는 고기 양념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둘째 며느리도 나섰다. 그럼 막내 오면 같이 시작하자. 그런데 첫째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막내한테 미리 연락해서 일찍 오라고 할까요?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시어머니는 또 이상했다. 방금 자신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왜 벌써 막내를 부르려고 하는 걸까? 너희 둘이면 충분하지 않겠니? 물론이에요. 하지만 막내가 오면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서요. 둘째 며느리가 설명했다. 결국 막내 며느리에게 연락이 갔고 30분 후에 도착했다. 어머니, 일찍 부르셨네요. 막내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급하게 온 티가 났다. 언니들이 일찍 시작하자고 해서요. 시어머니가 설명했다. 막내 며느리는 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럼 뭐부터 할까요? 나물부터 시작할까? 첫째 며느리가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나물을 다듬기 시작한 건 막내 며느리였다. 첫째 며느리는 나물을 꺼내기만 하고 막내야, 너 손이 빨라. 먼저 해줘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첫째 며느리가 나물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막내에게 시키는 걸까?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고기 양념 재료부터 준비해야겠네. 막내야, 마늘 다져줄 수 있어? 네, 언니. 막내 며느리는 나물 다듬는 것과 마늘 다지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반면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재료를 꺼내놓기만 하고 실제 작업은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도우려 하자 첫째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하지만 정작 일하는 건 막내 며느리뿐이었다.
일시간이 지나자 첫째 며느리가 말했다. 아, 저 급한 전화 좀 받아야겠어요. 잠깐만요. 거실로 나간 첫째 며느리는 20분이 넘도록 전화를 하고 있었다. 둘째 며느리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며 사라졌다. 어제와 똑같은 패턴이었다. 결국 막내 며느리가 혼자서 나물 3가지를 다 다듬고 고기 양념까지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며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건 명백히 막내를 부려먹는 것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들이 모두 모였다. 와, 벌써 이렇게 많이 준비됐네요. 첫째 며느리가 놀란 척했다.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둘째 며느리도 마치 자신이 많이 한 것처럼 말했다. 막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참을 수 없었다. 막내가 거의 혼자 한 것 같은데?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도왔어요. 첫째 며느리가 변명했다. 맞아요. 저는 재료 준비했고 언니는 전화 업무 때문에 잠깐 자리를 뜬 거예요.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다. 시어머니는 이들의 변명이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다. 재료 꺼내놓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전화 업무가 20분씩이나 걸리는 일이라고. 오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전 부치기 작업이 시작되자 첫째 며느리가 말했다. 제가 할게요. 하지만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켠 것까지만 하고는 막내야. 너 전 부치는 솜씨가 예술이야. 해줄 수 있어? 라고 했다. 둘째 며느리도 저는 설거지할게요 라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물만 받아놓고 막내야, 여기 그릇들 좀 씻어줘. 나는 다음 준비해야 해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솟았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막내를 하인처럼 부리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하루 일이 끝났다. 막내 며느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마지막까지 부엌 정리를 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첫째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에게 말했다.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역시 막내가 제일 능력 있어. 둘째 며느리도 덧붙였다.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우리도 열심히 했다고? 언제? 막내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 시어머니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너희들이 막내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최선을 다했어요. 첫째 며느리가 대답했다. 맞아요. 막내가 워낙 잘해서 맡기는 것뿐이에요. 둘째 며느리도 변명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이틀 연속으로 본 것들이 우연일 리는 없었다. 며느리들이 의도적으로 막내에게 일을 떠넘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다. 내일 추석 당일에는 어떨까? 시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내일이 되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때서야 며느리들의 진짜 본성을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걸. 추석 당일 새벽 5시 30분 시어머니는 잠에서 깼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 이유는 며느리들이 정말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엌으로 가보니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막내 며느리가 벌써 와서 차례상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막내 며느리가 조용히 인사했다. 다른 사람들을 깨울까봐 목소리도 작게 했다. 너는 언제 왔니? 이렇게 일찍. 1시간 전쯤 왔어요. 오늘 할 일이 많아서 미리 시작하려고요.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의 성실함에 마음이 아팠다. 반면 다른 며느리들은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에 혼자 와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혼자 하지 말고 나도 도와줄게.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 더 주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 옆에서 함께 일했다. 두 사람이 조용히 일하는 동안 집안은 고요했다. 7시가 되어서야 첫째 며느리가 일어났다. 부엌에 와서 이미 절반 이상 준비가 끝난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막내야, 벌써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응, 일찍 시작했어. 막내 며느리가 대답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첫째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가 실제로 한 일은 이미 다 된 음식들을 예쁜 그릇에 담는 것뿐이었다. 힘든 조리 작업은 이미 끝난 후였다. 8시에 둘째 며느리도 일어났다. 똑같이 놀란 척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역시 마지막 마무리 작업만 했다. 와, 우리 막내 정말 부지런해. 둘째 며느리가 감탄했다. 그러게요. 저희는 늦게 일어나서 미안해요. 첫째 며느리도 덧붙였다. 시어머니는 이들의 말이 가식적으로 들렸다. 정말 미안하다면 내일부터라도 일찍 일어나서 도와주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전 9시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되었다. 온 가족이 모였지만 막내 며느리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막내야, 물 좀 더 떠다 줘. 둘째 며느리가 앉은 채로 말했다. 막내야, 수저 하나 더 가져와. 첫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었다. 차례를 지내는 신성한 시간에도 막내를 하인처럼 부리고 있었다. 너희들이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네. 제가 가져올게요. 첫째 며느리가 어색하게 일어났다. 차례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막내 며느리만 부엌과 식당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부족한 반찬을 채워 넣었다. 막내야 고생한다. 첫째 아들이 말했다. 당연한 일이에요. 막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도 자리에 앉아서 막내 며느리가 시중 드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자신들의 아내가 왜 도와주지 않는지 묻지도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들들의 태도에도 실망했다. 자신들의 아내가 막내 며느리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하다니. 점심 준비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오늘은 친척들도 오시니까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해야겠어요. 첫째 며느리가 말했다. 맞아요. 막내야, 미안한데 국 하나 더 끓여줄 수 있어? 둘째 며느리가 부탁했다. 제가 할게요. 막내 며느리가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왜 맨날 막내한테만 시키느냐?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둘째 며느리가 변명했다. 그럼 너희가 국을 끓여라. 아, 저는 국 끓이는 걸 잘 못해서요. 막내가 더 잘해요. 둘째 며느리가 핑계를 댔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막내 솜씨가 최고거든요. 첫째 며느리도 거들었다. 시어머니는 이런 핑계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 결혼한 지 몇 년씩 됐는데 국도 못 끓인다고. 그럼 평소에 남편한테 뭘 해줬다는 말인가? 오후에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다. 손님 맞이 준비도 역시 막내 며느리의 몫이었다. 막내야, 차 좀 우려줘. 막내야, 과일 좀 깎아줘. 막내야, 안주 좀 더 준비해줘. 계속해서 막내 며느리에게만 지시가 내려졌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편안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며 부끄러웠다. 친척들 앞에서 한 며느리만 일하게 하는 모습이 창피했다. 친척 중 한 명이 물었다. 막내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네요. 다른 며느리들도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제야 첫째 며느리가 일어났다. 아, 저희도 도와야죠.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릇 몇 개만 나르고는 다시 앉았다. 저녁이 되자 상황은 절정에 달했다. 하루 종일 일한 막내 며느리는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설거지와 정리를 혼자 하고 있었다. 막내야, 정말 고생 많다. 둘째 아들이 말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가 왜 도와주지 않는지는 묻지 않았다.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이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막내만 계속 부리는 게 맞느냐? 시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당황했다. 어머니, 저희도. 뭘 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막내가 거의 혼자 다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도 나름대로 뭘 했는지 말해봐라. 며느리들은 대답을 못했다. 실제로 한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막내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을 리가 있니?
새벽부터 지금까지 혼자 일했는데 막내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습이 시어머니에게는 더욱 안타까웠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잠든 후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다. 이건 단순한 역할 분담의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히 막내 부부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시어머니는 마음을 굳혔다. 내일부터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시어머니는 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며느리들이 얼마나 더 뻔뻔한지 모르고 있었다. 추석이 끝난 다음 날 시어머니는 마음이 복잡했다. 3일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 며느리들의 행동이 정말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본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막내 부부가 너무 고생했다는 것이었다. 오후 2시쯤 첫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어제 추석 잘 보내셨어요? 그래, 너희들 덕분에 잘 보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다음 말이 시어머니를 당황스럽게 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저희 부족한 게 있었나요? 아내가 걱정하던데. 왜? 어머니께서 어제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뭔가 실수했나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첫째 며느리가 자신의 기분 변화를 눈치챘다는 뜻이었다. 별일 아니다. 정말요? 그럼 다행인데. 어머니, 저희가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형한테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어제 좀 피곤해 보이셨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정말요? 저희가 준비를 덜 도와드린 건 아닌지.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할게요. 둘째 아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며느리들이 남편들에게 뭔가 말을 한 게 분명했다. 벌써부터 눈치를 채고 있구나. 시어머니는 생각했다. 저녁 무렵 예상했던 대로 첫째 며느리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어머니, 추석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더 많이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어서 둘째 며느리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어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시어머니는 이 메시지들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며느리들이 사과를 하는 것 같지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평소보다 더 자주 안부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자주 못 가뵈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관심이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정말 반성했다면 추석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하는 걸 보았다. 시어머니는 그들이 자신을 못 보는 위치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언니,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둘째 며느리가 말했다. 그러게요. 추석 때부터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첫째 며느리가 대답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글쎄요. 혹시 막내 일 시키는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그들도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어머니 눈치를 봐야겠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막내한테 시키지 말고요. 맞아요. 어머니 앞에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어요. 시어머니는 이 대화를 듣고 기가 막혔다. 반성을 한 게 아니라 들키지 않게 더 조심해야겠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언니, 솔직히 막내가 워낙 잘하니까 맡기는 게 편하긴 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서툴게 하는 것보다 막내가 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앞으로는 어머니 안 계실 때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며느리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게 아니라 그저 눈치만 보겠다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깊은 실망감에 빠졌다.
며느리들의 본성이 이런 것이었다니. 그날 저녁 막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래, 잘 있다. 너는? 저희도 잘 지내요. 어머니, 추석 때 저희 때문에 힘드셨죠?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막내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힘들게 한 건 막내가 아니라 다른 며느리들인데 막내가 미안해하고 있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고마웠어. 그래도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는 결심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말해봤지만 며느리들은 변명만 했고 실제로는 변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집에 와서 말했다. 어머니,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혹시 막내한테 연락해서 김치 좀 담가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김치 떨어진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자기 아이가 아프다면서 김치는 막내에게 부탁한다고. 그럼 평소에는 김치를 누가 담갔단 말인가? 너 김치 못 담그니? 할 수는 있는데. 막내가 더 맛있게 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급해서요. 시어머니는 이런 핑계에 질렸다. 결국 막내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들은 전혀 변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더 교묘하게 막내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다. 뭔가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마음을 굳혔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분명한 건 이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며느리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뻔뻔해질지,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게 될지를. 카페에서 며느리들의 대화를 들은 후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단순히 말로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확인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한 할머니가 자식들 간의 불공평한 대우에 대해 상담하는 내용이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니까요. 변호사의 이 말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래, 증거가 필요하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마음을 굳혔다. 다음에 며느리들이 또 그런 행동을 하면 증거를 남기기로 한 것이다. 며칠 후 기회가 왔다.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어머니, 내일 저희 집에서 남편 회사 사람들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데 혹시 막내한테 부탁해서 음식 좀 준비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혔다. 자기 남편 회사 사람들 대접하는 음식을 왜 막내가 준비해야 하는가? 너 음식 못하니? 할 수는 있는데. 막내가 더 맛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양도 많이 해야 해서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럼 나도 도와줄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막내만 도와주면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이 대화를 녹음했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 것이다. 다음 날 막내 며느리가 둘째 집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와줬다. 시어머니는 핑계를 대고 중간에 들러봤다. 어떻게 돼가니? 부엌에는 막내 며느리 혼자 있었다. 둘째 며느리는 거실에서 남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둘째는 뭐 하고 있니? 막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언니는 남편분이랑 손님 맞이 준비하고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둘째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게 보였다. 시어머니는 이 모습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 시간 후 음식이 완성됐을 때 둘째 며느리가 나타나서 말했다. 와, 정말 맛있겠다. 우리가 열심히 했네. 시어머니는 이 말도 녹음했다. 우리가라고? 막내 며느리가 거의 혼자 다 했는데? 며칠 후에는 첫째 며느리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댁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막내한테 부탁해서 전통 음식 좀 준비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통 음식은 잘 못해서요. 또다시 막내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이 통화도 녹음했다. 전통 음식을 못한다고?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배우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막내는 워낙 잘하니까. 변명도 가관이었다. 시어머니는 점점 화가 치솟았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시어머니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며느리들은 어떤 일이든 힘들거나 번거로운 것은 모두 막내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들도 함께 한 것처럼 행동했다.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휴대폰에는 증거들이 쌓여갔다. 통화 녹음, 사진,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한 메모까지.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첫째 며느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온 것이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제가 갑자기 입원하게 됐는데 남편이 혼자서는 애들 돌보기 힘들어해요. 혹시 막내한테 부탁해서 며칠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입원? 뭐 때문에? 맹장염이에요. 응급수술 받아야 한대요. 이런 응급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바로 막내에게 연락했다. 막내야, 첫째 며느리가 입원했다니까 며칠만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막내 며느리는 3일 동안 첫째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다. 그런데 3일 후 시어머니가 우연히 첫째 며느리의 친구를 만났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맹장염 수술?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 씨는 어제 저랑 같이 쇼핑하러 다녔는데요. 시어머니는 기절할 뻔했다. 입원이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다. 급히 첫째 집에 가보니 첫째 며느리가 멀쩡히 집에 있었다. 막내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너 입원한 거 아니었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다. 첫째 며느리가 당황했다. 아, 그게 수술은 안 하게 됐어요. 약물 치료로. 어제 쇼핑했다던데? 첫째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다. 어머니, 그게 뭐니? 거짓말로 막내를 속인 거니? 첫째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다. 거짓말로 막내를 이용한 결정적 증거였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한 달 동안의 통화 녹음, 사진, 메모, 그리고 오늘의 거짓말 입원 사건까지. 이제 충분하다. 시어머니는 생각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단순히 며느리들을 혼내주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뭔가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다. 가방에는 한 달 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물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그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고 놀랐다. 이 모든 것을 직접 기록하셨나요? 네. 한 달 동안 모은 것들입니다. 변호사가 자료들을 검토하더니 말했다. 이 정도면 유언장의 명확한 사유를 명시할 수 있겠네요. 시어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심이 서 있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준비할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아직 며느리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발각됐다는 것 말고는 다른 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한 달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도, 지금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다는 것도. 진짜 무서운 일은 이제 시작이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시어머니는 유언장 작성을 완료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새 아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모두 와라. 며느리들도 함께. 중요한 얘기가 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첫째 아들이 물었다. 와보면 안다.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건강 문제가 아니다. 그냥 와라.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들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토요일 오후 2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앉아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모두 모였구나.
시어머니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어머니,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신지.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급하지 마라.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차근차근 들어라.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일단 이것부터 들어보자. 휴대폰에서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내일 저희 집에서 남편 회사 사람들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데 혹시 막내한테 부탁해서 음식 좀 준비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어서 첫째 며느리의 목소리도 재생되었다. 막내한테 부탁해서 전통 음식 좀 준비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통 음식은 잘 못해서요. 첫째 며느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너희 일은 왜 막내가 해야 하느냐? 어머니, 그건. 둘째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다. 그건 뭐니? 변명해봐라.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들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휴대폰 화면에 사진이 나타났다. 둘째 집 부엌에서 막내 며느리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둘째 며느리는 뭘 하고 있었지? 저는 손님 맞이 준비를. 거짓말 하지 마라.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잖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공개했다. 한 달 동안 모은 녹음 파일, 사진들,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된 상세한 기록들. 어머니, 첫째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는 필요 없다고.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럼 너희는 언제 고칠 생각이었니? 막내가 일어났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너희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 시어머니가 막내를 제지했다. 그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이번 거짓말 사건의 녹음이 재생되었다. 첫째 며느리가 맹장염으로 응급수술을 받는다고 거짓말한 내용부터 나중에 쇼핑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다. 첫째 며느리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거짓말로 막내를 속여서 3일 동안 부려먹었지? 그동안 너는 뭘 했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였다. 이게 뭔지 아니?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공증받은 유언장이다. 충격이 거실을 휩쓸었다. 어머니, 첫째 아들이 다급히 일어났다. 앉아라.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펼쳤다. 내 모든 재산을 막내 대진이에게 상속한다. 첫째 부부와 둘째 부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둘째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놀라니? 당연한 일 아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한 달 동안 너희가 뭘 했는지 다 기록해뒀다. 시어머니는 유언장의 사유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 첫째와 둘째는 겉으로만 효자인 척했을 뿐 실제로는 모든 어려운 일을 막내 부부에게 떠넘겼으며 며느리들은 거짓말까지 동원해 막내를 이용했다. 특히 추석 기간 동안의 행동과 이후 한 달간의 패턴을 통해 이들의 본성을 확인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첫째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다시는?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할 거니? 둘째 며느리도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다. 카페에서 한 얘기도 다 들었다. 어머니 안 계실 때만 그렇게 하자고 했지?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 대화도 들켰다는 뜻이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봤어요. 아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책임? 시어머니가 반문했다. 너희도 똑같았다. 막내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잖아. 막내가 앞으로 나왔다.
어머니, 정말 저희는 괜찮아요. 유원장은 다시. 안 된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결정이다. 어머니, 첫째 아들이 절규했다.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막내를 바라봤다. 막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막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형들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막내 며느리도 말했다. 어머니, 언니들도 처음부터 나쁜 마음이었던 건 아닐 거예요. 시어머니는 막내 부부의 선량함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을 감싸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첫째 부부와 둘째 부부의 눈빛이 희망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간절하게 말했다. 앞으로 막내에게 어떤 일도 떠넘기지 마라. 너희 일은 너희가 직접 하라. 네, 물론이죠. 그리고 막내를 함부로 부리지도 마라. 막내도 너희와 똑같은 가족이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거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유언장은 일단 보관해 두겠다. 너희가 정말 변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날 오후는 무겁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가족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약속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다.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어머니는 이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리고 만약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정말 변했는지 조용히 지켜봤다. 놀랍게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 집에 온 가족이 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어머니, 점심 준비는 저희가 할게요. 첫째 며느리가 말했다. 맞아요. 막내는 쉬고 있으세요. 둘째 며느리도 덧붙였다. 막내 며느리는 어색해했다. 언니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요. 언니들이 하는 거 보고 계세요. 첫째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며 흐뭇했다. 정말로 변한 것 같았다. 부엌에서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서로 역할을 나누며 요리를 했다. 예전처럼 핑계대고 사라지는 사람은 없었다. 언니, 나물 무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둘째 며느리가 말했다. 고마워요. 그럼 저는 국 끓일게요. 둘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감동했다. 1시간 후 맛있는 점심이 완성됐다. 와, 언니들이 만든 음식 정말 맛있어요. 막내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도 할 줄 알았어. 첫째 며느리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그동안 막내한테만 맡겨서 미안했어. 둘째 며느리도 진심으로 사과했다. 식사 후 설거지 시간이 되자 이번에도 상황은 달랐다. 막내는 앉아 있어. 우리가 할게. 첫째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를 앉혔다. 정말 괜찮아요, 언니. 괜찮지 않아. 그동안 너만 고생했잖아.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다. 맞아.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야. 시어머니는 이런 변화에 깊이 감동받았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남편 회사 사람들이 오는데 혹시 저희 요리하는 거 구경 와보실래요? 구경? 네. 저랑 언니가 직접 준비해 보려고 해요. 막내한테는 부탁 안 하고요. 시어머니는 놀랐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막내에게 부탁했을 텐데. 주말에 둘째 집에 가보니 정말로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돼가니? 생각보다 어렵네요. 둘째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동안 막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첫째 며느리도 반성하는 목소리였다. 음식이 완성되자 둘째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막내한테 연락해서 와서 같이 드시라고 할까요? 그래, 불러봐라. 막내 부부가 와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음식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언니들이 직접 만드신 거라 더 맛있어요. 막내 며느리가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만든 것보다 못해. 첫째 며느리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따뜻한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뿌듯했다. 한 달 후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첫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요리 학원에 등록했어요. 요리 학원? 네. 그동안 너무 막내한테만 의존했던 것 같아서요. 이제는 제가 직접 배워보려고 해요.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저도 전통 음식 배우는 강좌 신청했어요. 시댁 어르신들 오실 때 제가 직접 준비하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이런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다. 추석이 다시 돌아왔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추석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는 건 막내 며느리만이 아니었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함께 일어나서 역할을 나눠 맡았다. 막내야, 너는 차례상 준비해. 우리는 다른 음식들 할게. 첫째 며느리가 말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아무도 핑계를 대거나 사라지지 않았다. 점심때 친척들이 와서 말했다. 올해는 분위기가 참 좋네요. 며느리들이 모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들으며 뿌듯했다. 저녁이 되어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막내 며느리가 말했다. 언니들 정말 고마워요. 이번 추석은 너무 편했어요.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첫째 며느리가 대답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잘할게. 둘째 며느리도 약속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조용히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봤다. 3개월 동안 지켜본 며느리들의 변화된 모습이 떠올랐다. 정말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어머니는 결심했다. 며칠 후 다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실 건가요? 재산을 세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놀랐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혔다. 첫째와 둘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막내의 선량한 마음과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의 진정한 뉘우침을 확인했기에 세 아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상속한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새 유언장을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서로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예전처럼 막내 며느리만 바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며느리가 함께 준비하고 정리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첫째 며느리가 말했다. 저희가 잘할게요. 둘째 며느리도 약속했다. 언니들 고마워요. 막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행복했다.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다. 진짜 가족이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단호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말이다. 이렇게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모든 가족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되었네요. 가족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따뜻한 변화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